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7만 4천여 명으로 수요일 기준으로는 석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겨울철 재유행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내년 1월 말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수도 있다는 방역당국의 발언이 나왔는데요.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엄중식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교수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뭐 당연히 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계속 가져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일정한 시기가 되면 당연히 이 의무는 해제하고 권고 사항으로 가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언제가 될 것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이런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계속 유지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유행의 증폭을 우려한 거거든요. 예. 이제 이런 이 유행의 증폭을 우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해소됐을 때 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럼 제 유행세가 지금 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찌됐든 이거는 우리가 좀 고비를 넘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의 취지로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겨울철 재유행 강도가 어느 정도고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세요? 7차 유행을 예측을 할 때 질병관리청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아마도 지난 여름에 유행했을 때와 유사한 정도의 유행이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으면 감염자가 1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가 발생을 할 거라고 예측을 했고, 네. 정점은 빠르면 11월 말, 늦어도 12월 중하순에는 이제 정점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감염자들 중에 한 절반 정도가 확진 검사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7만 명에서 7만 5천 명 사이에 확진자가 나오는 게 지금 화요일, 수요일 보고 건수 중에 가장 많은 걸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얼추 유행의 크기는 맞는 것 같고, 예. 정점도 지금 더 이상 이제 화요일, 수요일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걸 보면은 네. 정점 구간을 지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행은 언제쯤이면 잦아들 수 있을까요? 지금과 초기의 예측이나 지금 상황을 보면은 상당히 좀 느리게 진행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서 적어도 1월 말, 2월 초는 돼야지 이번 7차 유행이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역당국에서 예측하는 거하고 교수님 말씀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기준을 포함한 로드맵을 정부에서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유행이 커지는 걸 예방하기 위한 최소의 장치입니다. 네. 유행이 커지면 고위험군 감염이 늘어나고 고위험군 감염이 늘어나면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 결국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유행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큰 유행이 지속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면 7차 유행의 마지막 단계쯤에 논의가 시작이 되는 게 바람직하고 또 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환자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을 증가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 고위험군 그리고 취약시설에 계신 분들 중심으로 백신 접종률이 충분히 높아야 됩니다. 적어도 50% 이상, 60% 정도는 돼야지만 이런 마스크 착용 해제를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전통적으로 12월 달, 1, 2월 달은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들의 중환자가 많이 발생을 할 때입니다. 호흡기 질환, 폐렴은 물론이고, 네. 이 심혈관계 중환자들도 많이 생기는 기간이라서 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병상이 항상
부족한 상황이 되고 인력도 부족해지는 시기라서 네. 이런 의료 대응책에 여유가 생길 수 있는 시기, 이런 시기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논하고 이제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인 대응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의무 해제 조건으로 말씀하신 게 고령층 개량 접종 백신 접종률이 한 50%는 넘어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백신 접종률이 30%도 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30%가 안 되고 또 특히 이제 취약시설 접종률도 3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상황을 보면 11월 달만 사망 보고가 1,350명을 넘었거든요. 예. 그리고 주간 단위 사망자가 11월 마지막 주보다 조금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려면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좀 강도 높게 그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부가 좀 더 홍보를 하거나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백신 접종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상당히 다양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네. 실제로 이런 그 백신 접종과 관련된 영향력 있는 모습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고위험군 환자들이 접촉하는 의사들이, 그러니까 주치의들이 강력히 접종 권고를 하는 게 이 동기부여에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사회적인 그런 영향력이 큰 분들이 접종하는 모습 또는 접종을 격려하는 것들을 꾸준히 보여주셔야만 이 고위험군의 접종률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의 상황을 좀 저희가 예측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을 때 확진자 수가 갑자기 폭증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잖아요. 그것처럼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었을 때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난다거나 이런 일이 혹시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저는 지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외에서의 그 마스크 착용률이 여전히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를 하면 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를 했을 때에도 마스크 착용이 준수율이 상당 부분 좀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유행이 커지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결국은 완만하게라도 유행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 지금 식당이나 카페에서의 그 마스크 착용 실효성 논란이 있는데 사실 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곳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극장이라든지 대규모 공연장 또 종교시설 이런 곳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해제가 됐을 경우에는 네. 상당히 큰 유행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의 노출이 상당히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안정적인 그 유행 양상 그리고 조금 더 백신 접종률이 높을 때 이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논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회적 어떤 형평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난 다음에 종교 집회를 할 때는 착용해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를 했을 때는 정말 고위험 시설, 그러니까 병원이라든지 요양병원, 요양원 또는 이제 대중교통시설 정도만 이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도록 하고 대부분의 공간에서는 착용을 일률적으로 중단을 해야지만 실제 이제 이 형평성 논란도 벗어날 수가 있고 좀 더 이 관리나 감독하는 데 있어서의 그 용이성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 좀 더 그 안전한 상황에서 이 착용 해제 시점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월드컵 축구 경기장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한 곳들이 많잖아요. 이런 국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확진자가 늘어나는 경향도 있긴 했다고 하던데.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결국은 코로나19 유행과 관련돼서 국가 간의 상황을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는 역시 치명률입니다. 예.
한국과 일본, 대만 정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치명률이 낮은 나라인데요. 이 세 나라가 조금씩은 다른 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이 유행 시작부터 마스크 착용을 굉장히 철저히 했고 지금 3년이 되도록 마스크 착용 유지가 잘 되고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네. 이런 나라의 치명률이 거의 0.1% 되도록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비교하려고 하고 있는 유럽 국가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적어도 우리보다 치명률이 서너 배 이상 높고 미국은 치명률이 거의 10배 이상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지금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오는 아주 대유행을 경험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대유행을 또 서너 번씩 겪었던 국가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느끼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사회문화적으로 마스크에 대한 거부감 또는 부정적인 인식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측면에서 마스크 착용을 중단을 하고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라들도 자구적인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실내에서의 활동보다는 실외에서의 활동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해서 문화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실내에서도 고위험군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상당히 좀 철저하게 강조를 하고 또 백신 접종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질병 부담이 상당한데 이것들은 그냥 짊어지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사례를 우리가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 예를 들면 새로운 변이가 발생했을 때 또 마스크를 착용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 꼭 이거는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그동안 7차 유행을 주도하고 있던 BA.5의 비율이 점점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BN1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이가 지난주부터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행의 감소가 정체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 네. BN1이라는 새로운 변이가 다시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지 아주 주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네. 이 BN1이 다시 유행을 길게 끌고 간다면은 사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60세 이상의 고위험군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백신 접종이라든지 또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보다 광범위하게 확진됐을 때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확실하게 구축을 해야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엄중식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혹시 토양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흔히들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면 대기나 수질 문제에 초점을 맞추곤 하는데요. 토양에 대해